네, 여러분, 2025년 초소천자문 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고문서 연구실의 심영환입니다. 오늘은 현가 주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가 주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내용들도 중국인이 평소에 벼슬을 그만두고 지방에 있을 때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는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현가라는 말은 이때 현자는 줄이 있는 악기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현악기 할 때 현, 즉 검은고나 가야금 같은 악기를 타고 노래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 자는 잔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잔치 연자. 곧 이제 중앙정계에서 은퇴해서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고 술 마시고 잔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 현자는 실사자가 왼쪽에 붙을 때 아들 자자처럼 한다. 그 다음에 거물 현자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쓰면 실사자를 해주고 거물 현자를 그대로 써주면 현자가 됩니다. 노래가자. 이 노래가자가 가장 초서다운 초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가자가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으니까 이 자를 어떻게 초서를 하는 사람은 생각했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점을 찍고 동그랗게 하고 점을 찍고 곧 원래는 요 가자 생긴 게 이렇게 돼서 점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럼 이렇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상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하품 흠자는 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쓴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늘 써드리는데 불취자가 있으면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이걸 전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서 와서 다시 여기서는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지금 지형선사는 이거를 다 살려서 이렇게 썼어요. 고풍스럽게. 그러니까 초서의 가자가 형성되기 이전에 모습 그대로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보통은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노래 가자. 다시 한번 써드립니다. 요거 쓴 것은 붓이 이렇게 딱 멈춘다는 뜻입니다. 노래 가자. 현가 주연. 술 주자는 우선은 오른쪽에 유자가 있죠. 이 유자는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곧 요것과 요 안에 있는 요 네모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술주자가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지지할 때 유자는 이렇게 쓰지만 술주자도 이렇게 쓰는데 지형선사는 여기서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써버렸어요. 이 글자 모양은 그냥 따서 이렇게 술주자. 요 모습을 기억해 주시면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주자는 연. 이 연자가 초서에서 가장 쓰기 힘든 글자 중에 하나가 이 제비연자입니다. 보통은 요렇게
씁니다. 곧 위에 풀초가 있으니까 풀초를 그냥 와서 밑에 복잡하니까 그래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처리하자. 요게 요거죠.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좀 싱거우니까 후대 사람들은 그 전대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도 씁니다. 좀 더 복잡하게 쓴 거죠. 이것은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이 복잡한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달린 거죠. 요게 가장 고법인데 후대에는 이렇게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쓰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형선사는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가장 어렵게 쓴 거죠. 다시 한번 써드립니다. 연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어는 그대로 하고 이렇게 쓴 겁니다. 다시 한번 써드립니다. 이렇게. 현가 주연. 접배 거상. 접배 거상. 자, 현가 주연할 때, 곧 술 마시면서 잔치할 때 접배, 잔을 잡고 거상, 이것도 술잔이죠. 술잔을 든다. 곧 배자는 나무로 만든 술잔. 여기는 뿔각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짐승의 뿔로 만든 술잔. 뭐 어쨌든 다양한 술잔을 서로 든다는 얘기입니다. 잔치하는 모습을 그린 거죠. 접자는 우선 옆에가 지난번에 첩자가 한번 나왔었죠. 첩자 초서는 이렇게 쓴다 그랬죠. 곧 설립자가 초서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계집렬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거 한 번은 잘못 썼습니다. 네. 한 번을 더 해줬네요. 이렇게. 다시 한 번 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접자죠. 배자는, 이건 간단하죠. 안이불자 초서가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는 굳이 이렇게 가도 된다 그랬죠. 이거나 지금 지형선사는 늘 이렇게 씁니다. 이런 형태로. 다시 한번 씁니다. 이런 식으로. 배, 접배, 들거자 초서가 해서와 전혀 다른 이런 모양입니다. 을자, 새 을자에 안일 미자. 이거는 아주 독특하게 옛날부터 써온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초결가에도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거신 위 을미. 그러니까 거자의 몸은 을자와 미자로 이루어진다. 곧 이 글자죠. 을자와 미자로. 거자의 몸은 초소로 쓸 때 거자의 몸은 을자와 미자로 이루어진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글자는 별로 많지 않지만 이 거자가 바로 아주 독특한 모양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상자는 이렇게도 쓰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쓴 건 옛날형이죠. 예를 들어 장자도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 옛날형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장자를 먼저 써보면 초소가 이렇게 됩니다. 곧 요것을 빼버리죠. 그럼 이것도 빼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각자가 왼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용용자의 왼쪽 쓰듯이 곧 복잡하면은 한 번 하고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래서 이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상. 그런데 여기서 지형선사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옛 고법에 따라서 한 번 더 이렇게 써줬습니다. 요걸 살려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자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 돈족, 그 다음에 자, 술을 마시면은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 들교자입니다. 지금 잔치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교수란 말은 손을 이렇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춤을 추는 동작입니다. 손을 들고 돈족 역시 발을 들었다가 놨다 움직인다는 뜻이죠. 돈족 곧 손과 발을 움직여서 춤을 춘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자는 지금 글씨는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옛날 글씨는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왼쪽에 있는 화살시가 단독으로 쓰이면은 초소로 이렇게 쓰지만 왼쪽에 붙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요 입구가 있으니까 점 두 개를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입구가 있으니까 점 두 개를 하죠. 그래서 교자를 초소로 쓰면은 이렇게 또는 점 두 개. 지금 지형선사는 여기서 점 두 개를 썼어요. 그대로. 다시 한번 써드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씁니다. 아, 요거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쓴 거. 곧 초서는 예서에서 나왔다. 초서는 예서에서 나왔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혹시 공부를 하시다가 지금의 해서와 다른데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날까라고 해서 예서를 찾아보면 반드시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손숫자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죠. 돈. 우리 돈수 할 때도 이 돈자죠. 조아릴 돈자인데 일단은 뭐 오른쪽에 있는 머리혈도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이획이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순하다 할 때 순자가 있으면 초서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둔자만 해결하면 되죠. 둔자라는 게 뭐 이렇게 해서 초서를 이렇게 쓰는데 이것과 연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죠. 붓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씁니다. 이런 식으로. 둔. 족자도 많이 나왔죠.
이 족자는 반드시 제가 이 족자가 나올 때마다 이런 걸 써드렸죠. 족자는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 다섯오자는 이렇다. 클거자는 족자에다가 이렇게 한다. 이 세 글자가 무척 혼동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이 세 글자를 동시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교수 돈족. 자, 손도 놀리고 발도 놀리면 어떨까요? 기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기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열. 예. 차. 강. 자, 잔치를 하는데 이제 술 마시고 축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면서 또한 잔치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사십시오. 강령을 빈다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열렬한 말은 말 그대로 즐거워하고 또 강령을 빈다. 우선 열자는 신방변이 왼쪽에 붙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도 쓰고 여러 가지 쓰지만 기본적으로 신방변이 옆에 붙으면 초소는 먼저 긋고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타고 온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열자 옆에 붙은 태자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다시 한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열. 예자는 나여자가 왼쪽에 있지만 옛날부터 저 글자는 오른쪽에 상자가 초서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걸 이런 글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아, 이건 예자로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자는 열예차강. 차자는 뭐 이렇게 쓰죠. 그냥 열예차강. 차. 이 초서로 차자를 이렇게 쓰는 바람에 이게 나중에 단자와 차자가 강희자전까지 헷갈리게 됐습니다. 강희자전에서도 차자 항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쓰죠. 우리나라만 아마 구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초서 때문에 나온 현상입니다. 이게 초서가 지금 이렇게 쓰니까 이걸 해서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열예차강. 강령하다 할 때 강자. 강자는 뭐 그냥 자, 초서 해설을 그대로 초서로 썼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이거는 초서의 기본적인 것만 있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열예차강.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인간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양을 그리는 거죠. 현실도 이럴 수 있다면 좋죠, 여러분들. 적후사속. 적후 사속. 자, 그러면 이렇게 즐겁게 지내면서 적장자를, 이때 적은 적장자입니다. 적장자를 후계자로 삼아서 이어서 계속한다. 곧
적장자를 후계자로 삼아서 계속 가문을 보존하고 이어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적후사속. 이을사자, 이을속자죠. 자, 지금도 뭐 우리는 이런 관념이 약간 있죠. 우선 이 적자는 초서가 왜 이렇게 생겼는데 우선 뭐 이거는 계집년은 맞고 이건 좀 특이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이걸 먼저 하고 이렇게 와서 요거는 생략해 버리고 바로 두 점 밑에 요 두 점을 표시해 줍니다. 다시 한번 쓰면은 이런 식으로 적 굉장히 특이하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글씨가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적자는. 뒤후자는 뭐 다 아시죠? 초서. 이렇게 한번 하고서 여기서 꺾어줍니다. 다시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뒤후자 하나, 둘, 이렇게 적후 사자는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됐는데 초서를 어떻게 썼냐 하면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감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곧 이 글자는 굉장히 힘든데 요 글자 요게 지금 사자를 그대로 살려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었으면은 이것은 예서도 이렇지 않고 초서도 해서도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처음에 아마 글씨를 쓸 때 아마 전서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전서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디 창고한 글씨가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사자는 이렇게 쓴다. 사. 이 글씨를 가지고 이 글씨로 유치하기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그 글씨가 평소에 초서에서 잘 안 나오는 글씨가 조금 계속 나오고 있죠. 속자도 왼쪽에 실사는 아들자다. 그 다음에 요게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한번 감고 네모가 있으니까 네모를 이렇게 표시하고 조개패가 있으니까 조개패는 이런 획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속 이것도 은근히 쓰기가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몇 번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쓴다. 속, 적후사속.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를 길러서 집안을 익혀야 뭐를 하냐 하면은 제사를 지내야 되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제사 증상입니다. 증이라는 제사는
겨울에 지내는 제사고 상이라는 제사는 가을에 지내는 제사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봄에 지내는 제사가 있고 여름에 지내는 약이라는 제사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제사를 지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증상만을 들은 거죠. 사시사철 제사를 지내는데 제자는 여러분들 뭐 많이 나왔으니까 아시겠지만 우선 이럴 경우에는 보일시가 문제입니다. 이 보일시가 밑에 있으면 안이불자나 이렇게 실사나 이것처럼 이렇게 쓴다는 것. 그러면 우에만 처리하면 되죠. 우에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제 사자는 뭐 그대로 쓰는 거죠. 보일시가 왼쪽에 있을 때 당연히 이렇게 가서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제사 증자는 우선 풀초를 해주고 안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살리고 그래서 빨리 쓰면은 이어서 쓰면은 이어서 쓰면은 이렇게 이렇게 좌우의 동형처럼 이런 획이 많죠. 초서에서 다시 한번 쓰면은 이렇게 상도 지난번에 비슷하게 한번 나왔었죠. 그렇지만 옛날 글씨는 이런 형태로 돼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입구자니까 이거 하고 밑에도 역시 이렇게 아까 그대로 나왔죠. 조개패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쓰면 제사 증상.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상 재배. 계상 재배. 자,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느냐? 이마를 조아려서 2번 절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에게는 2번 절하는 게 이미 이 당시에 확립이 됐죠. 우리 절할 때 이렇게 이마를 땅에다 대고 그 얘기입니다. 계상재배. 개자, 조아릴 개자. 왼쪽에 벼화니까 벼화는 이렇게 타고 오죠.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죠. 이럴 경우는 이 자체를 초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초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일종의 유형을 만든다 그랬죠. 이 글씨를 아마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 하면 멀요자 이렇게 안에 있는 것 또는 볼첨자의 요런 부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런 획이 초서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지금 이 글씨도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걸 갖다 쓰자. 그런데 이걸 갖다 쓸 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곧 여기에
요런 획이 있기 때문에 갈 때 이렇게 개. 이해를 못하면 참 이걸 개자로 읽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요런 획을 뒤집은 거죠, 사실은. 요런 식으로 개. 이마상자. 이마상자는 왼쪽이 뽕나무 상자죠. 상전 ব্যৱ해할 때 뽕. 이렇게 복잡한 모양을 보통 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뽕나무 상자 실제로 초서로 이렇게 씁니다. 요 획은 보통은 세상세자 초서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두 개를 하면 늙을 노자 초서도 이렇게 쓰고 뽕나무 상자에다 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글씨가 있으면 첩자인데 이렇게 쓴다는 거죠. 요거나 이거나 해서로 쓰면 전혀 다르지만 이것도 유형이죠. 약간 좀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이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전통적으로 돼 있어요. 초서에서. 자,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것이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 상자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쓰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씁니다. 오른쪽에 있는 머리혈은 이렇게 한다. 몇 번 나왔었죠. 근데 이렇게 썼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런 글씨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뽕나무 상자, 이마 상자구나 라고 안다는 거죠. 굉장히 정교합니다. 초서가 의외로가 아니고 원래 정교하죠. 왜냐하면 글씨를 서로 혼동될 이유가 있었으면은 해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독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뽕나무 상자는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씁니다. 이런 식으로 상, 뽕나무 상, 이마 상자. 뭐 제자는 그대로 초서로 쓴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해서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지만 초서로 쓰면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한다는 거죠. 이게 초서입니다. 해서와 다르죠. 두 개를 쓰니까 전부 이었으면은 이게 정확한 글씨죠. 이렇게. 배자는 요게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요게는 세 개고.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이것도 초서다운데 이 세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수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냥 이 오른쪽에 네 개든 뭐 이거 상관없이 의외로 이게 틀리는 사람이 많은데 쓰라 그러면 이렇게 두 개밖에 안 한다. 웬만하면 세 개 안 한다 그랬죠. 두 개다. 배자. 손수에서 따라와서 그냥 오른쪽에 복잡하면 두 개, 세 개를 해줄 것 같지만 세 개를 해주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배자는 송구공황. 자, 이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느냐? 송자는 두렵다고, 구자도 두렵다고, 공자도 두렵다고, 황자도 두렵다. 다 두렵다죠. 어떻게 지내냐면 굉장히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지내지 말고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런 말 쓰죠. 송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말이죠. 아까 재배라는 말도 옛날에 그랬지만 송구하다 그런 말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송자 초서는 뭐 그대로 보시면은 자 지금 지영선사는 이 신방견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를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똑같은 글씨를 쓰기 싫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또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원래는 신방변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글씨가 나오니까 뭔가 그 결구를 달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표현을.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오른쪽에 속자는 그대로 이렇게.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돼야 되지만 이렇게 쓴 데는 계속 지금 마음 심자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씩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약간씩 다르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다른 글씨가 아니라 옛날에 서예에서는 같은 글씨를 똑같이 쓰지 않는다는 필법을 원칙이죠. 근데 그 밑에 구자를 보면 구자는 신방변을 당연히 이렇게 썼죠. 여기서는 이렇게 썼네요, 한번. 자, 그런데 오른쪽에 이 구자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좌우 동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한다 그랬죠. 좌우 동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몇몇 번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 죽자도 이런 식으로 삼나무 삼자도 한번 말씀드렸죠. 뭐 이런 식으로 우회가 여기는 똑같고.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용법으로 요 글씨만 따로 쓰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본형이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러면 신방변과 연결하면 이렇게 한 번을 더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추자는 생자처럼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한 번을 더 해서 원래 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생략을 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써도 두려울 구자가 되죠. 여기서는 한 번 더 해줬어요. 지형선사는 이렇게 써줬습니다. 정확하게. 필법을 그대로 따른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공, 두려울 공. 이 두려울 공자 초소를 먼저 보세요. 두려울 공자 초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쓰죠? 이것도 이제 옛날에 초결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즉각, 유, 곧 즉자의 초서, 다리는 공자, 오히려 공자와 같다. 이것은 반문인데 같지? 같다는 거죠. 곧즉자는 앞에서 한번 나왔죠. 이렇게 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병부절을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근데 이 곧즉자와 이 공자는 결구가 같은데 공자는 그렇게 작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곧즉자는 이렇게 쓰면 곧즉자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공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구별하기 힘들죠. 하지만 구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오는 글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글씨들이 초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각 유여공. 즉자의 다리는 오히려 그 다리만 같다는 겁니다. 다리만 요 밑에만. 즉자의 다리는 오히려 공자와 같다. 나머지는 우에는 다르다는 거죠. 곧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즉자는 이렇게 쓰지만 공자는 우에는 이렇게 크게. 요게만 같다는 거죠. 이런 엉터리로 막 말을 만드는 건데 사실 초결가가. 어쨌든 이럴 정도로 이 공자의 초서는 독특하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송구공황. 황자는 여기서는 초서를 원래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신방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서 여기서 또 이렇게 결구를 했어요.
계속 지금 지형선사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옆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황자의 초선은 뭐 그대로 쓰면 되죠. 이렇게. 곧 요 부분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죠. 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글씨랑 이 글씨가 다른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니 같은 신방변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쓸까? 그리고 막 이걸 외워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야, 이 글씨가 맞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경우에 이 경우 말고 다른 환경에서 초소를 쓴다면은 당연히 이거보다는 이걸 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계속 지금 여기 보시면 송구, 공황, 그럼 송구, 황해 전부 왼쪽에 신방변이 붙어 있으니까 전부 다르게 쓴 거죠. 맨 처음에 송자는 이렇게 썼고 신방변을, 두 번째 구자는 이렇게 썼고 세 번째는 여기서 아예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썼어요.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구공황, 그 다음에 전첩가녀. 전자죠. 전첩. 전첩은 편지를 뜻합니다. 편지. 이 전자나 첩자나 옆에 조각편이 붙어 있는데 한나라 때 그 죽간이나 목간에서 온 그때 형성된 글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첩.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조금 전까지는 이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간단하고 요령 있게, 요령만. 요령이 없으면 안 되죠. 전척, 간요. 그런데 이 전자와 첩자는 동시에 왼쪽에 조각편이 붙어 있지만 옛부터 이 조각은 나무 조각이기 때문에 초소로 쓸 때는 여기서 지금 보시지만 나무 목자로 쓴다. 이렇게.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돈전자죠. 이 글씨는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요 밑에 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처럼 붙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초결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귀 섭동천이라. 섭자, 건널 섭자죠. 섭자와 얕을 천자. 만약 섭자와 천자가 같다면, 자, 같다면이라고 했을 때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섭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섭. 근데 천자는 다르죠. 이렇게. 요 부분이죠, 바로. 그러니까 섭자는 오른쪽이 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자가 이렇게 되지만 이것은 오른쪽이 이렇게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굳이
약위 섭동천이라는 구절을 초결가에 넣은 거죠. 그만큼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리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요 핵은 점 두 개를 이어버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첩자도 아주 독특합니다. 초서에서. 역시 조각 펴는 나무로 써서 이렇게 오는 건 맞는데, 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안 쓰고 이 지형선사가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쓰고 꼭 안이불자처럼 썼어요. 밑에를. 우회를 요 두 개만 해주고. 이것도 옛날의 글씨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는 글씨가 없는데 아마 왕희지나 왕헌지가 어디에 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지형선사가 써버리고 그러자 제가 오전에 좀 찾아봤더니 후대의 모든 서예가들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럼 뭐 외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원래는 논리저록이라면 이 글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쓰질 않습니다. 이렇게 쓴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이게 이제 그 초서를 배울 때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점입니다. 그러니까 미묘하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간자는 뭐 그대로 똑같습니다. 간자는 뭐 그대로 하고 이렇게 사이간자 당연히 사이간자는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간 풀초와 대죽은 똑같이 이렇게 쓴다. 늘 말씀드렸죠. 요자도 뭐 그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요자. 이렇게도 쓰고 이거는 뭐 그대로 씁니다. 고답 그 다음에 고답 심상 자 편지는 간단하고 요점만 요령 있게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쓰는 게 아니고 이 고라는 말은 내가 상대방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쓰는 거죠. 고. 근데 답은 뭐예요? 상대방이 내가 뭘 받으면 답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을 때 그런 말입니다. 편지를 주고받을 때 자세하게 살펴라. 그렇죠? 상대가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주로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관찰은 뭐예요? 안부죠. 안부. 관찰의 내용은 이 두 글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안부. 잘 지내느냐? 너 어디 아픈 데 없느냐? 이 사람이 일상생활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죠. 안부. 그래서 관찰을 다른 말로 한헌, 찰한자, 찰한자, 따뜻할 헌자. 그래서 한헌이란 말.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하고 찬데 너 잘 지내느냐? 날씨에 따라서 뭐 그런 다 같은 말입니다. 안부입니다. 안부. 지금 이 얘기도 그 얘기죠. 우선 그러니까 고자는 먼저 써드리면 이렇게 씁니다. 자, 머리혈이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쓴다. 이해하시죠? 그다음에 왼쪽은 지금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지만 그 지형선사의 그 해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해서가. 옆에 해서가. 옛날에 이랬다는 거죠. 해서가. 아직 완성이 그러니까 당나라 초기까지도 해서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던 거죠. 예서에서 해서로 발전하면서 이걸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아이고 다시 씁니다. 이런 걸 그래서 옛 전적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자는 이렇게 씁니다. 돌아볼 고자. 이걸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이것은 예서에서 해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초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글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해서랑은 다르다는 거죠. 답자. 답자는 자, 답자는 우선 요것은 요 위에 대나무 대죽이죠. 그 다음에 밑에를 이게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답자.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그냥. 자, 요획. 늘 쓰죠. 늘 말씀. 이게 초서의 가장 근본적인 요획. 답. 독특하죠. 네. 뭔가 이 초서를 만드는 사람이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않게 또는 헛갈리지 않으려면 이런 획을 많이 썼다는 거죠. 답. 심상. 뭐 글씨가 무슨 이해하시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선 면자를 쓰고 이렇게 됐지만 아니 그냥 위에는 생략하고 양쪽 찍고 아 밑에 복잡하구나. 이 그냥 감자. 심. 이 글씨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관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복미심. 삼가 살피지 못하건대. 먼저 관찰을 보내는 사람이 쓰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내가 지금 당신한테 처음 보낼 때 이걸 씁니다. 복미심. 여기에 나오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관찰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할 상자, 자세할 상. 상자는 뭐 그대로 우선 양양자 초서는 앞에도 나왔었죠. 고양할 때 양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죠. 다시 한번. 자세할 상자. 고답 심상. 그러니까 이제 편지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죠. 이게 지금도 통용되는 말이죠. 편지를 쓸 때는 요령껏 간단하게 써야죠. 아주 복잡하고 그 상대방이 곤란해하는 말은 쓰지 말고 그렇지만은 또 돌아보고 답하고 할 때는 아주 자세하게 상대가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